이번 시간은 전기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기기는 전기에서 다루는 기기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기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 발전기도 이제 교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우선 직류 발전기,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 한 요 정도를 소방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주요 구조부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직류 발전기는 우선 책에 보면은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발전기가 일반적인 구조가 N극, S극, 자석 사이에서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을 자석 사이에 있는 자속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자속을 통과하면서 회전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교류죠. 그러니까 얘가 교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직류가 나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정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자석이 영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으로 형태를 만들어요. 여기도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도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통과해서 이렇게 직류 전원을 가해서 얘를 가변을 시키면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가변을 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자기장의 양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기에서 생산해내는 이 전기적인 이 힘이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하는 이 부분을 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자,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기장의 영향, 여기도 물론 여기도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쪽에도.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적인 힘을 생산해내는 이 코일,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추어, 계자, 전기자. 이제 요게 자기장을 만들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요게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여기의 구조 중에 하나에다가 요렇게 반원 스타일로 얘가 이제 돌면은 같이 막 얘도 회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러시를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깥으로 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막 회전하고 요 브러시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바깥으로 나오는 요선은 회전을 안 하게 되고 요 안에 있는 것만 회전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커뮤테이터라고 그래요. 커뮤테이터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을 마찰을 일으키는 요 부분 주로 이제 흑연을 많이 쓰는데 여기를 브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연 브러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속을 생산해내는 부분이고 전기적 기전력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요거는 교류를 직류로 생산해내는 부분이고 여기는 고정된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주요 네 가지 구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다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다만 발전기는 회전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고 전동기는 여기다가 전류를 집어넣어서 회전을 시키는 거고 그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유도 기전력 전기자에서 생산해내는 유도 기전력은
E는 equal K 파이 N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파이가 이 계좌에서 만들어내는 자속,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회전 속도, 얼마나 빨리 회전을 시키느냐. 회전을 빨리 시킬수록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E는 기전력을 의미해요. 이제 단위가 V라고 쓰는 거, 볼트라고 쓰는 것도 전압의 단위고, E라고 쓰는 것도 전압의 단위인데, V라고 쓰는 거는 같은 전압의 단위임에도 V라고 쓰는 거는 전압 강화, 전압을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기호고, E라고 쓰는 거는 Elective Motive Force, EMF, 기전력 하는 겁니다. Elective Motive Force 하는 거를 전기적인 힘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E라고 표시해서 E라고 표시한 거는 전압을 생산해내는 거, 전압 향상을 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전압 강화시키는 부분, 이렇게 기호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K는 비례상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회전수, 자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를 지금 요거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전기자 코일이 있고 계자 코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계자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주면 얘가 막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파이가, 자속의 파이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얘가 돌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전기적인 힘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발전기라고 하는 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쪽에 부하를 달아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도 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이 계좌에서 만들어낸 자기장의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이라는 양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부하와 전류가 흐르면서 2라는 양의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실제로 넘어오는 거는 이 10-2에서 8밖에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전압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10만큼 넘어오던 것이 8만큼 나오니까 20%가 줄어든단 말이죠. 이쪽에 부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속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주자속이 감소하고, 주자속이 감소하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기전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줄어들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주자속 감소, 유도 기전력 감소가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전기적 중성축 이동, 그 다음에 정유사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전기자 반작용의 부작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게 10에서 이만큼 줄어들어서 8밖에 안 가니까 더 높여야 되죠. 뭐 이쪽을 12로 하면은 2가 발생이 돼도 여기 10이 도로 되니까, 그래서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권선을 설치하거나 보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계좌에 연결된 전압의 크기를 높여서 계좌 기자력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4가지,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전기 발전기에서는, 직류 발전기에서는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발전기가 여러 대 있을 때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데, 병렬 운전 조건이 뭐냐면 단자 전압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할 것,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가, 이제 요거는 발전기에 대한 얘기였고, 전동기가 얘기가 나오는데, 전동기는 자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 발전기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계좌에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마추어의 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전하는 거고 계좌는 고정된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자, 회전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아마추어, 계좌 전기자, 고정자, 회전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얘가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쪽에다가 뭐 조그만 저항 하나 놓고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서 얘가 전류를 흘려줘야 이쪽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에 기전력을 만들어내서 이쪽에 부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전기를 사용하려고 전기를 넣는 꼴이죠. 어쨌든 펌프의 마중물 같이 이쪽에 전원을 집어넣어서 자기장을 만든 다음에 더 큰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렇게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사용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것을 타여자 전동기라 그래요. 타여자,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exciting이에요. 자기화시킨다, 자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일으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기 내부에서 자기장을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전원을 연결했다. 이게 이제 발전기 내부로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돌면서 전기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여기다 자기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자여자 전동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발전기에 있는 전기를 사용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아까 같이 외부에다 전원을 주면 타여자 전동기가 되는 건데 타여자 전동기는 용량이 좀 큰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쓰고 중소 용량으로 갈수록 대부분 이제 자여자 쪽으로 갑니다. 자여자인데 요게 이 전기자하고 계좌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직렬, 병렬이 같이 되어 있으면 복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전동기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는데 전동기 속도 제어가 여기 계좌에 이제 타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좌의 전압을 제어하는 거, 여기 계좌의 저항을 조절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얘를 키우면 얘가 줄어들고 얘를 키우면 얘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계좌 제어, 얘 계좌를 제어하는 건데 저항 제어냐 전압 제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요거를 조정하느냐 얘를 조정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속도 제어 방법이 있다. 제동하는 방법은 발전 제동, 회생 제동, 플러깅 이렇게 있는데 발전 제동은 부하 전류로 역토크를 발생시키는 거고 회생 제동은 전력을 전원으로 이쪽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다시 부하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다시 전원 쪽으로 회생하는 그러면서 제동을 하는 방법이고 플러깅은 전기자 접촉을 반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발전 제동, 회생 제동, 플러깅 이렇게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전동기는 사실은 유도 전동기예요. 유도 전동기는 인덕션 모터라고 그래서 이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자석이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 요게 유도 전동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직류 전동기나 다른 전동기하고 다르게 유도 전동기는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인데 요게 뭐냐면 이게 자석이에요. 요게 얇은 원판이고 얇은 원판 사이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막대 자석을 회전을 시키면 이 안에 철판이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도돼서.
얘를 샥 돌리면 얘 철판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는 속도, 자석이 도는 속도, 자석 회전 속도, 원판 회전 속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판이 회전하는 속도가 그냥 회전 속도죠. 그러니까 전동기가 회전하는 속도예요.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자석 속도보다 얘의 속도가 원판의 속도가 빠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만큼 회전판의 원판 속도가 만들어지면 최대의 속도지요. 이 동기 속도가 공식이 NS는 equal P분의 120F예요. 요 P는 전동기의 자석 극수고 요거는 주파수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고 극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어요. 회전 속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4극의 60Hz의 주파수를 갖는 전원을 인가를 하면 여기에 이 회전 속도는 1800rpm이 나오는 거예요. 분당 1800 회전을 하는 그런 전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 공식은 유도 전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P분의 120F.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와 원판이 회전하는 속도의 그 차이, 얘는 막 돌고 얘도 도는데 얘가 요 사이에서 똑같지가 않고 회전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게 슬립이에요. 슬립. 미끄러진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슬립은 원래 돌아가는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에다가 요 차이, 실제 돌아가는 속도와 자석 돌아가는 속도의 차이, 요거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립도 개념이 유도 전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슬립이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하고 같은 속도면 정상 속도로 동기 속도로 돌고 있으면 이 S는 0이에요. 얘가 아예 안 돌면 1이고 회전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고 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동법이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삼상 유도전동기일 경우의 기동법입니다. 그게 이제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동법은 Y델타 기동법이에요.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은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Y델타 기동법은 왜 하느냐?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Y델타 기동법.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쓰시오. 서방 분야에서 나오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쓰시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조건 Y델타 기동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전전압 기동법, 리액터법, 기동보상기법, 콘도르 기동법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 기동법 중에서도 서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Y델타 기동법인데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삼상 전동기, 삼상이라고 하는 게 코일 3개잖아요. 코일 3개인데 요거를 요 결선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결선을 요렇게 하면 델타 결선이에요. 그리고 요 결선을 뒤에 거만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이건 Y 결선이에요. 그러니까 Y 결선 했다가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요 결선을 Y 결선했다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서 이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Y 결선할 때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떨어지고 또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전전압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이거를 바꾸면서 기동하는 방법을 Y델타 기동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전원 주파수 또는 극수 변환해서 하는 방법. 2차 저항 제어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역 운전 같은 경우는 이 전동기가 선이 이제 정리가 돼서 세 선이 나오는데 이 세 선에다가 전원을 집어넣어줘요. 삼상 전원을 집어넣어주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선에 어떤 선이든지 두 선만 바꾸면 이렇게 바꾸든 두 선을 바꾸면 정역 운전이 된다. 그 다음에 제동하는 방법은 회생제동,
발전제동, 역상제동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전동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펌프도 사용하고 송풍기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건상기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펌프용 전동기는 용량을 한정할 때 P는 효율분의 9.8 kQh다. 요 공식 하나도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요거는 펌프. 여기에다가 송풍기를 보면 똑같은데 효율분의 9.8 kQh에다가 W가 하나 더 붙어요. 근데 내용이 얘는 펌프다 보니까 양수량, 양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수 길이, 양수량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송풍기다 보니까 풍량, 기체 밀도, 풍압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다 효율이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공식이 펌프냐 송풍기냐 요 내용이 소방에서 많이 나오는 주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두셔서 이 두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가 나오는데 변압기는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건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가 N1, N2면은 여기가 E1, E2의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전기적으로 전연이 돼 있고 이쪽에 전류를 흘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1 대 N2는 E1 대 E2의 전압 형태를 갖는다. 여기가 100번 감고 여기 50번 감으면 100V 넣으면 50V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 100번 감고 여기 200번 감으면 100V 넣으면 200V 나온다는 소리고 대신에 전류는 I2 대 I1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는 요 공식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결선 방식도 델타 결선이 있고 Y 결선이 있는데 요것도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변압기 세대를 쓸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제 변압기 세대를 전동기처럼 이제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는데 1차 측이 이렇게 돼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측에 델타 그럼 이렇게 해서 세 선을 빼내면 이게 1차 측이 델타 결선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 접지시키고 하나 둘 셋 하면은 2차 측이 Y 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델타 Y 결선으로 변압기가 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델타로 할 수도 있고 델타 Y로 할 수도 있고 Y 델타로 할 수도 있고 YY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의 각각 특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선별로 특징이 YY 했을 때 델타 했을 때 델타 Y 또는 Y 델타 했을 때 그 특징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병렬 운전 조건도 네 가지가 있어요. 1차, 2차 전압의 극성이 같을 것, 임피던스 전압 같을 것,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그런데 마지막으로 병렬 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델타와 델타 Y 이렇게 연결된 변압기와 이렇게 연결된 변압기는 두 개 병렬 운전을 못해요. YY와 델타 Y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요 두 가지를 병렬 운전 안 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전기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